안녕하세요. 지금까지 14kg을 감량 중인 이론과 실전을 모장한 다이어터 맞불리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도 하고 술자리도 잦아지는 시즌이에요. 댓글로도 술 마셔도 되냐는 질문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일단 술을 마시면서 다이어트 하는 것을 기대하고 클릭을 하셨을 텐데 정중히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중에 술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나마 차선책으로 술을 드실 때 안 치게 드시는 팁 라디오 끝나기 전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자,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으로 소주, 맥주, 막걸리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런 술들은 칼로리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드카나 위스키 같은 칼로리 없는 술도 있긴 한데요. 사실 더 찌냐, 더 많이 찌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칼로리와 상관없이 알코올이 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아셔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알코올과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가면 알코올을 제일 먼저 분해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그 다음이 지방을 분해합니다. 탄수화물을 쪼개고 지방을 쪼개야 할 시간에 알코올을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를 오랫동안 거르시지 않는 이상 지방 분해할 시간까지 못 갑니다, 보통은. 과음을 하게 되면 아침에 해장국들 많이 드시죠? 그러면 소화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꾸적꾸적 알코올 다 분해했고 이제 탄수화물을 분해해야겠다. 그 다음엔 지방도 분해해야겠지? 근데 음식이 또 들어오네? 해장국이 들어오네? 그러면 탄수화물부터 또 분해해야 되잖아? 다 소화 못한 탄수화물은 그냥 지방에 저장해버려야겠다. 여러분, 알코올은 독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 몸에서 분해해야 삶을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막 분해하기 위해서 몸에서는 막 미친 듯이 알코올만 분해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근육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육이 잘 안 생기죠. 그래서 선수나 트레이너분들은 술을 정말 많이 제한들 하시죠. 술을 다이어트 기간에 드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설탕과 아주 유사한 일을 해냅니다. 아니, 그 이상의 일을 해내는 것 같아요. 마시자마자 혈관으로 그냥 직행해버리고 혈당을 훅 올려버립니다. 게다가 훅 또 내려가요. 그러면은 훅 내려가면서 배가 엄청나게 고파지거든요. 그리고 뇌만 마비시키는 게 아니고 알코올이 배부름도 같이 마비를 시키면서 배부른지도 모르게 막 먹게 만들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배고픔을 유발하는데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 그냥 끊임없이 먹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술을 드실 때 안주를 끊임없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인슐린이 췌장으로부터 많이 출동되고 뇌에서는 이상현상의 위기감을 느껴서 포도당을 다 지방으로 저장시켜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술 자체가 0칼로리여서 살이 찌진 않더라도 살이 찌는 몸으로 만드는 겁니다. 술 먹으면 보통 배가 많이 나오죠? 왜 배로만 갈까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서 포도당을 다 지방으로 저장시키는 경지에 이르르면 소화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지방을 다 축적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저기다가 이제 지방을 보내주지 않고 그냥 빨리 이 혈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급하니까 주변에다가 막 빨리빨리 저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소화기관이랑 가장 가까운 신체 부위가 배죠. 배둘레햄.
그래서 배가 나오는 거고요. 한마디로 지방을 완전 많이 축적시키는, 살을 찌게 만드는, 그 몸을 지방 생성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알코올입니다. 거기다가 술 먹으면 술만 마시나요? 안주도 같이 먹죠. 술만 먹어도 이런 어마무시한 작용을 하는데 안주까지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맞불리는 20대 때 47kg까지 운동과 초절식으로 감량에 성공을 했고 6년 동안 유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복근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꼭 술을 마신 다음 날엔 복근도 사라지고 뱃살이 두둑했던 게 기억이 나요. 몸무게도 1, 2kg가 그냥 훅 올라갔었고요. 원래 무게로 되돌리려면 적어도 5일 정도는 식단을 철저하게 했어야 됐다는 거. 자, 그렇다고 해서 적당한 음주를 하면서 살을 못 빼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과음하면 살을 못 빼는 것은 맞는 말이고요. 오히려 찔 수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뺀다? 라는 것은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돌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운동 없이 식단만으로 4kg를 뺄 수 있는 몸이다. 그런데 식단을 열심히 해도 한 달에 5번 술자리를 가지면 1kg밖에 안 빠진다. 그러면 한 달에 4kg을 뺄 수 있는 몸인데 술을 마셔서 한 달에 1kg만 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물론 이것은 예시일 뿐이고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4배의 노력을 해야 술을 마시면서 4kg를 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식단을 해도 술을 마시면 다이어트는 아주 험난한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식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적게 마시는 게 좋고 아예 안주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이 많이 마실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다이어트를 쉽게 하고 싶으시다면 주변 분들한테 다이어트를 한다고 밝히세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얘기를 하면 아 뭐래 하루는 먹는다고 안 쪄 라고 하시는 분들 꼭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다이어트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봤자 내 건강, 내 다이어트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계속 술을 권합니다. 이런 분들과 언쟁 없이 적당히 넘어가려면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술을 못 마시는 몸 상태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해보세요. 맞불리 같은 경우엔 허리와 무릎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허리랑 무릎 때문에 병원에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사실 이런 경우엔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허리와 무릎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라고 의사한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체중 감량하면 맞잖아요.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랑 뭐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병원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적당히 서로가 기분 상하지 않을 만한 불러내는 센스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을 해쳐서 안 된다는 센스 넘치는 거절에도 완강하게 술을 먹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분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 인생은 내가 챙깁시다. 물론 영업직에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술을 멀리하시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술을 마시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뜻이지 인생에서 술을 없애라고 강요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나마 술을 드실 때 안주는 절대 드시지 않는 걸로 하시고 술 종류도 0칼로리인 보드카나 위스키를 드시되 최소한의 양으로 절제를 하시고 술자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최소 16시간 정도 간헐적 단식을 통해 공복을 유지해 주시면 우리가 그나마 원래 엄청나게 쪄야 될 몸을 덜 찌거나 안 찌게 만들 순 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정도는 지켜주셔야 다이어트의 성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정보만 드리는 것뿐이고 그저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는 실행하는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렇게까지 해서 드시느니 차라리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 술자리, 우리 다이어트에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 술자리 때문에 요요가 오거나 살이 찌진 않도록 우리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해봅시다. 그러면 오늘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잊지 않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라디오에서 봬요. 안녕.